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 관련 표현들을 몇 개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 동물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 표현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동물은 개입니다. 멍멍 개예요. 우선 개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기 전에 요즘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댕댕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우리 집 개가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가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집 댕댕이가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댕댕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댕댕이라고 하면 그냥 개,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귀엽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댕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남자 아니면 남자친구를 얘기할 때 제 남자친구는 댕댕이 같아요. 아니면 저는 댕댕이 같은 사람이 좋아요. 제 이상형은 댕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댕댕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강아지 같은,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는 애교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댕댕이 같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댕댕이 같아요 라고 하면 되게 여자친구한테 애교도 많고 항상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댕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우리가 댕댕이 같은 사람은 진짜 좀 귀여운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때 여기서 저는 개 같은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은 욕이에요, 욕. 진짜 저 사람은 개 같다, 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댕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개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형용사에 개를 쓰는 거예요. 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대신에 개 춥다. 오늘 개 춥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개 덥다.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개 맛있다.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개 재밌다. 이렇게 개 땡땡이라고 하면 진짜 땡땡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말을 하는 거는 비속어예요. 비속어는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서 하는 어떤 욕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 비속어를 쓰는 사람이 조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 춥다, 개 덥다, 개 맛있다 이런 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다지 저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사실 욕을 할 때 많이 쓰죠.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한국어 욕 중에 개로 시작하는 욕이 있죠. 개, 새끼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단어 개, 새끼라는 단어를 보면 이 말 그대로의 의미는 욕이 아니에요. 새끼라는 게 원래는 아기 동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새끼 고양이, 아기 고양이, 새끼 호랑이, 이렇게 새끼 동물이라고 하면 그 동물의 아기를 의미하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욕이 돼요. 개를 먼저 쓰면 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가 지난주에 새끼를 6마리 낳았어요. 이때는 욕이 아니에요. 진짜 그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동물을 낳았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끼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 개가 새끼 6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개 새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방금 태어난 아기 강아지들, 그 동물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새끼 강아지라고 해야 돼요. 새끼 강아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개 새끼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진짜 이상하게 들리고, 그 대신 우리 집에 새끼 강아지가 많아요. 우리 새끼 강아지 키워요 라고 해야 해요. 강아지에 대한 표현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하면 되게 귀엽잖아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 이 부모들이 똥강아지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볼 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왔어. 우리 똥강아지 많이 컸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똥강아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들은 이걸 듣고 할머니 저 강아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 똥강아지 싫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귀여워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표현은 요즘 특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가서 고양이 한번 볼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새 그 사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가 없는데 왜 고양이를 보러 가자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표현, 고양이 보러 갈래?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는 사실 고양이와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집에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초대하기 위한 작업 멘트예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된 연인이나
아니면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썸남, 썸녀, 썸 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집에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표현은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드라마 대사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멘트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그 이전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뭔가 이 사람을 좀 우리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집에 가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 좋은 시간에 뭘 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사람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쓰는 멘트가 예전에는 다른 거였어요. 예전에는 라면 먹고 갈래 였어요. 이 비슷한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넷플릭스 보고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넷플릭스보다는 라면이 더 세요. 라면 먹고 갈래는 참을 수 없어요. 특히 야식으로 먹는 라면은 그 유혹을 진짜 참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양이가 라면을 이겼어요. 맛있는 것도 좋지만 귀여운 것도 참을 수 없죠. 이 귀여운 거. 귀여우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요즘에는 고양이 보러 갈래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연인이나 아니면 썸 타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날리면 이거는 좀 의미가 명확하죠. 같이 집에 가자는 의미구나. 근데 만약에 평소에 좀 친하지 않던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평소에 이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라고 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작업 멘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랑은 나랑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진짜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 선배가 갑자기 우리 집에 고양이를 보러 갈래? 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그린라이트입니다. 이 선배가 평소에 이 후배한테 좀 호감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표현을 못하다가 이렇게 살짝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도 고양이에 대한 단어인데요. 아까 우리가 강아지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개, 강아지 이렇게 말하는 대신 댕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고양이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보통 냥이라고도 해요. 냥이. 우리 길에 보면 주인이 없는 길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 고양이들을 길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가끔 보면 되게 살이 많이 쪄서 뚱뚱한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 고양이들을 좀 귀엽게 똥냥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양이들을 보면 고양이는 사실 좀 일반적으로 좀 도도하고 주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애교도 없고 강아지들, 댕댕이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고양이들은 고양이인데 꼭 강아지처럼 행동해요. 애교도 부리고 항상 주인을 찾고 주인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어 하고 이런 고양이를 개냥이라고도 해요.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고양이. 그래서 개냥이에요. 개냥이.
저는 지금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항상 이런 고민이 있죠. 강아지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 강아지가 애교도 많고 귀여운데, 근데 강아지는 좀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좀 더 키우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애교가 없어. 그래서 뭔가 둘을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개냥이를 키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진짜 완전 전형적인 고양이보다는 좀 개냥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오늘은 동물 관련 표현 2탄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